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런던에 와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넌 런던에 가지 마라. 달수 네가 런던에 갈 때마다 토트넘이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이젠 지나간 이야기가 됐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아침인데, 런던 시간으로 어젯밤에 바로 이곳 런던에서 토트넘이 홈 경기로 리즈와 경기했는데, 제가 있다 보니까 역전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역전승을 좀 거뒀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 앞으로 저보고 토트넘 가지 마라, 런던 가지 마라, 손흥민 만나러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를 런던에서 보내드리는 후토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경기는 그렇게 뭐 짜릿하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역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죠. 선제골을 먼저 내줬어요. 맨유에서 뛰었던 굉장히 발빠른 선수 있잖아요. 데니얼 제임스가 크로스 너무나 잘 올라온 걸 탁 때려 넣어가지고 앞서갔고, 전반전은 뭐 내내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홈에서 안 되나? 콘테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홈 데뷔인데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후반전 들어와가지고 완전 다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호이비에르하고 레길론이 이제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아주 극적인 2대1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뭔가 극적인 승리를 거둘 때는 평소에 골을 안 넣었던 선수들이 잘 넣는 것 같아요. 호이비에르는 그래도 올 시즌 두 번째 골인데, 사실 뭐 호이비에르도 약간 수비적인 선수니까 골을 이렇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닌데 골 넣고, 레길로는 아예 토트넘으로 온 다음에 지난 시즌 합쳐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자신의 데뷔골입니다. 첫 번째 골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좀 나왔던 거죠.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는 참 오래간만에 승리한 겁니다. 지난달이었죠. 뉴캐슬과의 경기 이기고 나서 한 달 만에 프리미어리그 승리고요. 최근 3경기 프리미어리그 승리 없었거든요. 또 토트넘으로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난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 첫 승입니다. 이렇게 뭐 역전 승리도 했고, 오래간만 승리도 거뒀고, 콘테 감독의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첫 승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리즈 경기 플레이 관련해서 루카스 모우라 해리 케인과 함께 뛰었는데 패스가 서로 안 되는 것 같다. 루카스 모우라나 해리 케인이 좀 욕심내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서로가 더 많은 협력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경기 끝나고 저희 사무기하고 우리 안 차장이 이제 경기 후토크 바로 올려왔을 때도 댓글 보니까 그 얘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냥 개개인들, 뭐 루카스 모우라나 해리 케인의 진짜 욕심, 뭐 과도한 어떤 뭐 개인 플레이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됐을까? 진짜 그런 문제였을까? 선수 개인의 문제였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뭐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볼을 잡은 다음에 전진 드리블 치는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죠. 솔로 플레이를 좋아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 개개인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공격 3인방에 어떤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됐던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전술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지금 토트넘이 현재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좀 걸려서 연계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풀기 위해서는 어제 경기를 살짝 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토트넘이 어제 리즈와의 경기 때는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다른 경기였다는 거죠. 전반전은 정말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런 이제 경기였습니다. 패스도 안 나가고 허리 싸움도 완전히 밀려버렸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주요한 선수들이 부상이라든지 징계 때문에 못 나왔던 게 컸죠. 수비 쪽에는 로메로가 빠지면서 탕강가가 백스리 오른쪽을 좀 받고, 미드필더가 또 되게 컸는데 스킵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스킵이 경고가 누적되면서 이날 경기 못 뛰어서 윙크스가 나왔습니다. 자, 윙크스하고 탕강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방 빌드업이 안 되죠. 볼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또 지키지 못하니까 뿌려대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리즈는 스타일 다 아시죠?
비엘사 감독의 리즈는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 파워를 끌어올린 다음에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팀이죠. 특히 전반전의 에너지 파워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리즈가 누르다 보니까 토트넘은 그렇지 않아도 탄강가나 윙크스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더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라인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쓰리톱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손으로도 표시하고 있는데 최후방과 최전방이 간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요 장면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BBC에서 MOTD 있잖아요. 이번에 토트넘과 리즈와의 경기 때 분석하면서 나왔던 장면인데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수비 라인하고 최전방 공격 라인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토트넘에게는 후방 빌드업이 안 되고 그런데다가 중앙에서 허리 싸움도 잘 안 됐는데 허리 싸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의 미드필더 자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어제는 특히나 이제 스킵도 못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3명의 미드를 놓는 3-5-2가 아니라 선수가 부족하니까 3-4-3 3-4-3이면 윙백을 빼면 중앙에는 2명이 쓰게 됩니다. 중미가 2명밖에 없어요. 후방 빌드업은 안 돼요. 근데 리즈는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비어버리는 공백이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앙은 텅 비고 후방하고 전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손흥민, 케인, 루카스 모우라는 볼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가운데에서 볼 주는 선수는 없어요. 저쪽 후방 자기네 저 수비 쪽 라인은 뒤로 완전히 물러나 있어요. 그럼 쓰리톱은 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려와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려온 겁니다. 그냥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볼이 저쪽에서 간격이 멀어지니까 이 쓰리톱들이 내려와서 받은 거예요. 자, 제 이 장면도 하나 또 BBC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손흥민,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어때요? 다 등진 상태에서 자기네 진영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볼을 받게 되죠. 이런 장면들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되면 손흥민 선수처럼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은 자기의 강점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예 BBC에서 이번에 분석할 때 손흥민 선수가 등지고 상대 수비수와 싸우는 그런 장면까지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등을 진 상태에서 내려오면 자,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고 쳐요. 그게 손흥민이건 루카스 모우라건. 그러면 내려와서 볼을 딱 잡아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네 그 3명 빼놓고는 다 밑으로 물러나 있으니까 볼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선택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우리 편이 다 내려가 있잖아요.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해리케인 말고는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볼을 내려와서 한 명이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줄 선수가 한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드리블을 치게 됩니다. 줄 곳이 없으니까 패스할 경로가 선택지가 별로 없고 상대는 압박을 하니까 결국 솔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제 경기는 뭐 해리케인이나 루카스 모라의 어떤 플레이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특징 또 그렇게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미드필더 자원의 부족 이거를 봐야지만 어제 경기가 좀 설명될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왜 루카스 모라는 왜 이렇게 욕심내는 거야? 왜 이렇게 패스 안 하는 거야? 해리케인은 뭐 혼자 골 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만 봐서는 이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만 일부러 안 줬다고 한다면 그동안 손흥민과 케인이 만들었던 합작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졌던 게 하나는 이 문제를 좀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콘테 감독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후반전이 경기를 어제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어떻게 했었냐? 자, 이렇게 간격이 전반전에 넓었단 말이에요. 후반전에는 콘테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 간격을 굉장히 좁힐 것을 지시했어요. 호이베르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쓰리톱하고 수비 라인이 계속 빡빡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양쪽 윙백도 전진성을 상당히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간격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이베르의 골 장면을 한번 잘 복기해 보세요. 후반전에 나왔던 이게 어떻게 골이 나왔는지. 만약에 전반전처럼 이렇게 멀었다고 한다면 호이베르와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간격을 후반전에 상당히 좁혀놓고 압박을 상당히 강도를 세게 했습니다. 그 리즈가
그 아무래도 에너지 파워는 굉장히 높지만 전반전에 약간 몰아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후반전에는 약간 체력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걸 노린 겁니다. 콘테가. 전반전에 밀렸는데 후반전에 딱 보고 같이 맞상대를 했고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려가지고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던 거죠. 경기 끝나고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인스타 보셨어요? 인스타그램에 콘테 감독을 확 껴안는 거 이렇게 올리면서 후반전의 변화가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좁혀 들어왔고 그래서 호이베르가 골을 넣었던 장면을 보면 딱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호이베르가 그 박스 앞에까지 전진해서 루카스 모라의 컵백의 패스를 때려서 넣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간격을 좁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호이베르가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BBC는 또 뭘 얘기하냐면 호이베르가 전진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상대의 요렌테 선수를 끌고 들어왔다 얘기를 해요. 네. 요렌테를 끌고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가 요렌테를 끌고 오니까 호이베르가 굉장히 프리한 상태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결국은 간격을 좁히고 숫자 싸움을 동시에 콘테 감독이 걸면서 누군가 공격수가 끌었을 때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즉 후반전에 이렇게 좋아졌던 그래서 간격을 좁힐 수 있었던 걸 놓고 보자면 결국 숫자 싸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콘테 감독도 사실 3-4-3보다는 3-5-2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2명이 아니라 3미드를 넣는 거죠. 3명을 넣는 3-5-2를 놓게 되면 3미들이 가능한데 요 지금 한 명을 쓸만한 선수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스킵하고 호이베르는 괜찮은데 그래도 나머지 한 명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어제처럼 윙크스 안 되죠. 그 다음에 알리, 은돈벨레, 콘테 감독이 원하는 수비도 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선수가 아니죠. 로스에서도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3-4-3을 쓰고 미들이 둘이니까 자꾸 공격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 싸움을 해서 내려와주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선수 개개인들한테 너네 욕심 좀 그만 내가 아니라 결국은 중앙 미드필더를 보강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본질적이고 전술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라든지 앞으로 이적 시장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그 욕심 좀 그만 내라고 막 싫다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좀 보자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하튼 콘테 감독이 와서 그런 이렇게 적절한 어떤 경기 도중에도 전술 변화라든지 아니면 무엇보다 이 승리에 대한 열망, 욕구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훈련도 굉장히 빡세게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레길론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콘테 감독 아래서 훈련한 거를 자기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체력적으로도 막 끌어올리면서 후반전에 원래는 막 토트넘이 후반전에 막 그 손낙골처럼 막 뒤집히거나 동점하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오히려 후반전에 역전을 해버리잖아요. 콘테 감독 그 딱 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약간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강만 좀 더 된다고 한다면 토트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지금 경기 끝나고 콘테 감독도 그 인터뷰 했던데 위에 있는 뭐 몇몇 팀들이 실수만 좀 한다면 우리가 챔스권 뭐 못 가라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도 챔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수 한 번만 해봐 누구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번 승리해가지고 7위까지 올라갔잖아요. 7트넘 됐습니다. 9트넘에서 2개 단위로 올라갔는데 4위 웨스트햄하고 승점이 4점 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정도 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는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챔스야 이랬을 텐데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강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술적인 완성도라든지 조금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도 콘테 감독이 좀 빠르게 추스를 이루지만 좀 시간을 좀 지켜보자. 여하튼 어제 있었던 그런 뭐 패스에 대한 문제, 욕심에 대한 문제는 개인보다는 이렇게 전술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통신원 달수였습니다.